각 사업단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각자 7분에서 8분 정도 시간을 사용하시고 사업단 사업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 우리 패널리스트로 오늘 초대받으신 5분의 선생님들께서 2분에서 3분 정도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역원 원장이시자 HK 사업단장이신 임상래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임상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5개 HK 연구소가 연합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5개 연구소와 같은 HK 연구소들은 연구소 밖의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모든 연구소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인 동시에 또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스폰서 내지는 서포터 같은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연구들을 진작시키고 지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같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들과 소통을 하고 또 그 성과를 공유하는 일종의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저희들 5개 연구소가 오늘 함께 학술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학술대화를 한다는 것이 실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연구소들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오늘 이 판을 까느라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한국외대 국가전략사업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중남미 지역원을 소개를 하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 보내서 그게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아래쪽이 다음이에요. 예, 먼저 저희 중남미 지역원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중남미 지역원은 1997년에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로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연구소로 설립된 지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에 HK 사업에 선정이 돼서 2009년에 현재 중남미 지역원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HK 사업을 저희들이 수행을 했고요. 2018년에는 HK 플러스 2 사업에 진입을 해서 현재 신전환의 라틴 아메리카, 라틴 플러스를 통한 통합적 접근과 이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현재 HK 교수 5명, HK 연구교수 4명, 저를 포함해서 총 9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위에서부터 저를 포함해서 아래로 임두빈 교수, 김영철 교수, 고메스 교수, 조영 교수, 구경모 교수, 차영미 교수, 최명호 교수, 이태혁 교수에서 총 저희들 9명이고요. 현재 이 교수님들은 라틴 아메리카 학회에서 훌륭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진의 전공은 역사학 2명, 인류학 2명, 국제관계학 2명, 문학 1명, 사회학 1명, 응용원학 1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교수님들이 주 연구 대상 국가들을
이렇게 설정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국가별로 보면은 멕시코가 3명, 브라질이 2명, 콜롬비아 1명, 파라과이 1명, 페루 1명, 중미 카리브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 9명이 전체 사업을 5개의 사업 영역으로 나누어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영역 관련해서는 사업 소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구조 화면을 보면서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연구소는 HK+2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1단계 3년을 마치고 2단계 4년차 사업을 저희 올 9월서부터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명은 보시는 것과 같이 신전환을 라틴 아메리카, 라틴 플러스를 통한 통합적 접근입니다. 사업 개요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전환 시대 또는 뉴노멀 시대의 라틴 아메리카를 라틴이라는 LITIN 5개의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L을 설명을 드리면 L은 라이브러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전문 도서관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라틴 아메리카 전문 자료 집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는 아카데믹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연구 대주제를 설정을 해서 아카데믹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T는 트레이닝입니다. 대학원생들과 연구소 교수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는 인포메이션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식 정보 포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은 네트워크입니다. 국내외의 라틴 아메리카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 연구 분야의 아시아 허브 연구소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모든 HK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활동에서 생산된 결과물들을 인문학센터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공유하는 것을 HK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남미 지역원도 라틴 아메리카 인문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LITIN 5개의 소사업과 인문학센터를 포함해서 6개의 사업 영역에 저희 연구진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그중에서 1명 또는 2명의 교수가 각 사업 영역의 성과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코옥 체계로 전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이내로 종료를 해달라고 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라틴 LITN 5개 영역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믹 리서치 관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 아젠다의 대주제는 라틴 아메리카의 평등과 불평등입니다.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문제고 또 그래서 당연시되기도 했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사회학 등 분과학문에서 다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변화된 라틴 아메리카 상황을 반영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각을 가진 연구의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년 동안에 연차별로 인종, 이주, 젠더, 종교, 생태, 법제도 등에서 나타나는 평등과 불평등의 양상을 헤리티지, 로컬, 글로벌의 3가지 차원에서 재이해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남미 지역원 인문학센터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인문학센터는 크게 그 대상을 소외계층, 중장년 그리고 학생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센터 프로그램에는 저희 연구소 연구진뿐만 아니라 교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라틴 아메리카를 유통시키고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남미 지역원과 수행하고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 중남미 연구소에는 저보다 PT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꼭 소장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하게 됐는데 혹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쉬운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 연구 교수님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내일부터 저희 대학에서 그 세미나 세션들이 열립니다. 좋은 발표와 토론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상래 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박수진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저희가 얼마 없어서 각 단장님들께 10분 정도의 시간밖에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수진 소장입니다. PPT 바로 시간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업단의 주제는 이제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 텔링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그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처음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7년간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 아젠다 그리고 연구 참여진들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 아시아가 급격하게 이제 부상을 하고요. 중국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슈퍼파워로 부상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서 그 교과부에서 아시아 연구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아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이 보통 다른 연구소와는 다르게 저희들은 8층짜리 건물, 독립 건물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지역 연구 센터와 9개의 주재 연구 센터,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 자료원과 아시아 지역 정보 센터를 저희가 이 아시아 연구소 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21년도 인문사회 서울대는 매년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2021년도 저희가 이제 인문사회계 연구소 중에서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게 2012년도에는 19등에서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HK 사업을 수혜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소 내에 이제 전문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한국연구재단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HK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연구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기 밑에 나오는 건물이 저희 아시아연구소 건물이고요. 아마 많은 분이 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이 박사급 연구원이 27명이 계시고 교수님이 20분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은 서울대 내에서 17개 학과에서 130분 정도가 실제 연구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뭐 하는 활동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희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인문적인 어떤 그런 통찰과 그다음에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런 분석을 저희가 결합을 해서 지역 연구에서 어떤 새로운 지역과 주제를 한번 융합을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많은 아주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서울대 전공이 한 70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17개 전공에서 한 120분 정도, 130분 정도 교수님이 아시아연구소에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관련이 돼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그 아이카스하고 미국의 AAS의 한국 동북아 지역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카스 같은 경우는 매 2년마다 한국어로 만들어진 아시아 관련한 우수 도서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2017년도
최우수 도서, 돌궐 유목 제국사, 그다음에 2019년도 제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예. 그리고 2021년도 저희 아시아 연구소는 사실 소속은 사회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아가시는 분은 다 인문학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 조금 책 쓰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시아 연구소 나름대로 어떻게 HK 사업단과 전체 그 아시아 연구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 전문가 양성의 허브,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지역 정보, 최근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지역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고 관리해서 그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님 마이크 빼고. 최근에 이제 지역 전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아시아 브리프라고 하는 정책 브리프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아시아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단하고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화를 통해서 저희 목표는 좀 야심찬 목표는 세계 3대 아시아 연구의 허브. 이 우습게도 지금 현재 1대 2대 허브가 유럽과 미국입니다. 막상 아시아 연구를 아시아가 주도해서 하지 못하고 서구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서 이 아시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목표는 우리 아시아 연구소가 이 아시아 연구를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한 개의 중요한 허브가 되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저희 아시아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아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과연 이제 우리가 아시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역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서 저희들이 지역 연구를 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툴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연구 주제는 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정체성, 그 변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지역과 다른 어떤 그런 특성들을 저희가 한번 규명해 보겠다라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야심차게 제시한 개념이 메가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가 아시아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보다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그런 아시아의 특성들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사업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HK 사업단이 있지만 저희 아시아 연구소에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고 단점인 것이 저희들은 아시아 전역을 다 포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HK 사업자들, 많은 해외 연구 사업자들, 그리고 많은 해외 대학과 사실은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고, 많은 분들을 저희가 같이 우리 사업에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회를 만들어진다면 저희로서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룹, 아시아 비교 지역 연구, 메가 아시아 연구, 그리고 이제 데이터 텔링이라고 하는 이 큰 세 가지 연구 테마로 해서 사업팀을 꾸려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을 보시면 아주 다양한 분야의 역사, 정치, 외교, 인류학, 저 같은 경우 지리학, 사회학 이런 식으로 해서 9분의 그 교수님께서 일반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 주경철 교수님이나 권호영 선생님 이런 분들은 상당한 스타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교류사, 문화사 이런 쪽에서는 많은 저작을 내시고 또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는 분들이라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만 빼고, 소장인 저만 빼고는 다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분의 HK 교수님을 모셨고요. 12분의 HK 연구 교수님을 지금 모시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K 교수님으로 뽑은 권헌익 교수님은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펠로우십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학문 중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분을 뽑아서 평생 이렇게 연구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류학자로서 거기 선정이 되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대표적인 학자가 멀리는 뉴턴이 그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최근에는 뭐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도 그런 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 권헌익 교수님께서 사실은 저희 연구 교수로 HK 교수를 하시면서 그 장학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제화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메가시아 사업단 밑에 저희 고희롱, 최경희, 유성희 박사님 지금 우리 계시고 고희룡 박사님 저기 계시고 그다음에 비교 지역 연구 클러스터는 구기현, 이명무, 윤종석, 윤대영 이렇게 네 분이 계십니다. 오늘 윤대영 교수님이 여기 참여하셨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스토리텔링은 심우진, 허정원, 조민재, 박선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저기 우리 조민재 박사님 오늘 그러니까 각 클러스터를 대표해서 연구 교수님 한 분씩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문학센터는 저희들도 아까 저기 외대와 마찬가지로 지역 인문학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유병록 교수님께서 지역 인문학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 인문학센터는 사실 이제 저희 아시아 연구소 자체가 각 주재 센터가 있고 지역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성과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역 인문학 강좌에다가 저희들이 적절히 반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5개 5대 추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갈래 교육 뭐냐면 단순히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지식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는 어떤 그런 양갈래 교육을 저희가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클래스 플랩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지금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 자랑은 이제 인문학, 사회학을 적절하게 융합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가졌던 다양한 인재개발 프로그램, 서울대 내에 있는 인재개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협약기관들과 저희들이 해외 기관과 한 220개 정도 협약을 이미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기관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홍보들을 다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시간이 제한이 돼서 뭐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발전 그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 그 H 사업단 평가에서 보니까 HK 사업단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자생력을 가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평가가 안 좋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장님.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울대는 작년에도 저희랑 함께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셨고요. 매우 훌륭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 사업단장이신 장정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분인가요? 10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 장정화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인류학 전공이고요. 예, 바로 PPT 켜주시죠. 예, 저희의 주제는
중국적 질서와 표준의 재구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중화의 부흥과 1대1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기반으로라는 아젠다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학술원은 인천대학교에서 약 20년 전부터 인천시와 함께 중국 관련 연구와 교육의 거점을 인천대에 만들고자 학내의 중국 관련 역량을 총 집결하여 만들었고, 그래서 현재 약 10여 분이 중국 학술원에만 전임으로 또 계시고, 그 외에 저희와 같이 함께 결합해서 하는 분들을 합치면 약 20여 분이 이 인천대학교에서 중국 관련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2009년에 인문한국 연구, 즉 플러스가 아닌 인문한국 연구 HK 사업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한국의 중국 연구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국 연구에만 해당하는 문제점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그 학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저희가 좀 많은 토론을 계획서를 쓸 때부터 해왔고요. 그래서 뭐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사실 현재 특히 방금도 발표하신 것처럼 많이 저희가 함께 이미 좀 융합이 돼서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여전히 특히 중국 연구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각자의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관점과 패러다임이 정말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그러한 패러다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떠한 그 패러다임 또는 틀, 관점, 기반,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또한 한국의 중국 연구가 지나치게 중국 본토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 그 대만을 계속 연구하시는 또 우리 공유식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이렇게 한국의 연구는 다소 중국 본토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좀 더 폭넓게 대만, 홍콩 그리고 더 넓게 그렇게 봄으로써 커다란 그 틀 속에서 중국을 바라봐야 중국을 바라보는 좀 더 다른 틀을 만들어낼 수 있고 중국을 좀 새로운 위상학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화교 화인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는 매우 부족하고 한국의 화교에 대한 연구나 결합 자체도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주요 문제의식은 저희가 사실 뭐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그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정말 훌륭한 연구도 너무나 많습니다만, 몇십 년 후에도 누군가에게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 것은 하드웨어나 인프라 그리고 재생산 구조도 있겠지만 우리가 발굴해내는 자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연구는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쌓아놓은 기록과 자료는 언젠가 굉장히 장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문헌이나 특히 저도 이제 인류학자로서 현장 조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저희가 발굴을 해내고 한국에서도 물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화교 관련 그러한 자료를 저희가 인천 화교협회와 함께 최초로 발굴을 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발굴을 해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료들이 있다면 좀 더 오래오래 그 한국의 연구에 또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저희의 주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는 한국의 그 학계가 학문의 재생산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관행이라는 데 당시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뭐 한국어에서 사실 관행이라는 것은 주로 부정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사람들의 제도나 법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원리, 운영 원리, 사회의 운영 원리, 물론 그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관행에 대한 연구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리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결합시켜 줄 수 있는 주제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관행이라는 것을 화두로 10년 동안 인문한국 사업을 하였고 이제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행은 뭐 그 중국어로도 뭐 말을 할 수 있고 또 일본어로도 사실 일본어에서 많이 이제 예전에 중국을 조사하고 할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내린 행위 규범이기도 하고, 이것은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은 중국이 끊임없이 다른 사회와 다른 또는 미국식의 모델과 다른 중국식의 모델
중국식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국은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로부터 또는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는 원리로부터 그러한 토양을 끌어온다는 데 저희는 착안을 하여 이러한 관행 연구는 결국은 중국이 향후의 중국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기획할 것인가를 저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바로 해외 화인 학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에서는 이거는 이제 방금 그 서울대처럼 신규로 되신 분들과 같은 플러스지만 저희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연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작은 규모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국적 질서와 표준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해서 물류 유통, 즉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중국적 질서나 표준이 재구성되고 있는지, 이것은 당연히 1대1로와도 연관이 되고요. 또한 국경지대에서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 또 거기에 대한 관리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저도 계속 뭐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못 갔지만 계속 중국의 국경지대의 농촌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왔고, 향촌 사회의 거버넌스, 이것은 당연히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식의 근대성과도 연관이 될 것입니다. 1대1로와 중국의 세계질서 담론과 현실, 그리고 한반도 화교의 해외 이주, 1대1로에서의 화교 역할 등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발굴을 해내서 자료를 축적하고 누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 자료센터 구축. 사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중요성이 여전히 많이 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자료센터의 구축에 계속 온 힘을 다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그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그 저희의 연구진들이 동북, 운남, 절강, 사천, 신강, 홍콩, 한국 화교사회 등에서 현장 조사를 하며 자료를 모으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왔고, 여러 해외대학과의 협동 연구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요 출판 도서만 몇 개 소개를 해드리지만, 특히 제가 좀 그 기쁘게 생각을 하는 건 이 중에 많은 도서가 중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공동 연구도 하고 또는 공동으로 민간 계약 문서 같은 것들을 발굴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그 계약 문서, 사실 보기도 힘든, 막 읽기도 힘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제를 달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다면 당시에 중국은 민간에서 어떤 식으로 이 그 관습을 지속을 해왔던 것이냐, 이거는 중국 사회의 문화에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토론을 한 끝에 책을 내기도 했고요. 저기에 있는 경독이라는 책은 이제 저도 그 참여를 한 것인데, 중국의 여러 차례 그러한 농촌에 가서 이 중국의 학자들과 함께 그러한 농촌의 그 재구성, 재개발 과정에서 현지인들뿐 아니라 촌민들뿐 아니라 지방 정부와도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국은 가장 촌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그 재개발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실천적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화교 관련 저희가 발굴해낸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 범중화권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국제교류재단과 함께 공동 주최를 하기도 하였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게 화교화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 화교협회에 정말 그 먼지가 쌓인 채 그 갇혀있던 그러한 자료들을 함께 저희가 그 하나하나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문서고에 놔두었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저희에게 계속 그러한 자료의 공유 요청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학술회의를 해서 세계 화교화인학회 회장이 참여한 학술회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분 또한 남았습니다. 저희가 1,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또한 연구와 실천의 결합 모델을 만들어내서 저희의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차이나타운 활성화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이 이 지도가 예전에 어땠었고 이름은 어땠었고 이렇게 저희가 함께 먼지를 털어내고 그 문서고로 만들어낸 과정이고요. 차이나타운의 역사를 복원해서 AR이라든가 VR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젠 더 이상 차이나타운이 가장 그 화교분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되는 걸 가장 그 원치 않으시는데요. 짜장면으로만 본인들의 역사가 이야기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바로 그렇게 역사를 계속 복원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접경에 대한 연구도 뭐 북중 접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를 또한 조사를 현지 뭐 그 분들과 함께 연변대학이라든가 신강이라든가
또 동남아에서도 계속 그렇게 접경해서 연구와 조사를 해왔고 저는 또 홍콩에서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인천시와도 함께 계속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이 인천에서 인천 지역에 기반한 그러한 대중국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 약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이것은 특히 저희가 인천시와 함께했던 굉장히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중국 학생들을 중국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한중 청소년이 함께 웹툰을 같이 배웠었는데 정말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한 한중 인문 유대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계속 저희는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정부에 자문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한중 대학생이 함께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답사해서 함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학생들이 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현재 사실 서로의 정서나 이런 면에서 위기가 많지만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기억을 차곡차곡 특히 청소년들이 쌓아 나가는데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발굴한 화교 자료들을 칭화대 초청으로 사진 전시회를 하기도 하였고 많이 중국에서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학술원은 이러한 저희 연구소 외에도 자료센터, 교육센터, 인류 운영 공동체 센터 등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1대1로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화려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나중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기반을 차곡차곡 축적하고자 그 초심을 잊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실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특히 너무 고생해 주신 외대 국가전략사업단 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10년 넘게 진행해 오신 사업을 10분 안에 정리하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준영 국제지역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장님께서 사업 소개하시겠습니다. 10분입니다,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올라왔는데요. 저는 주최 측 다 주최합니다만은 그 시간을 많이 안 쓰기 위해서 그냥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국가전략사업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다른 데는 딴 거 연구하는데 국가전략을 혼자 하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사실은 이 국가전략사업단이 탑다운 과제였습니다. 국가전략 분야에. 그래서 국가전략사업단으로 한 거고 저희 아젠다는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인데 핵심이 뭐냐 하면 통일 환경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초국적인 협력과 소통을 할 거냐. 그리고 특히 북방 문화. 저희가 얘기하는 북방은 한반도 이북.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쳐다보는 지도상에서 보면 그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초국적이라는 말에서도 그게 다 나오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 뭔가 접점이 있을 거다. 북방 문화에서.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교라는 게 주변 4강 맨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통일 환경을 조성을 하려면 분명히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도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 마침 저희 외대는 31개 언어와 지역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언어 쪽으로만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그거와 인문학적 베이스를 결합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회과학적 해석을 통해서 뭔가 국가 통일 전략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는 걸 해보자. 그러면서 어떤 접점이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외대 총대를 이제 짊어지게 됐는데 국제지역연구센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지역연구센터 산하에 14개 지역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는 ESCI 스쿱 잡지를 하나 이미 가지고 있고요. 임팩트 팩터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지역연구라는 국문 잡지, 그 다음에 문화와 세계라는 또 새롭게 만든 잡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여러 의견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이제 저희 요번 이 국제지역연구센터가 발간하는 책자들입니다. 그 아젠다를 왜 했느냐는 제가 지금 이제 금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물리적 통일,
뭐 통합 이런 게 아니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뭔가 그 분위기 자체를 대결 구도나 이런 걸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남북 문제만 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남방, 신북방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가깝게 갈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협력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매개체를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저희는 이제 접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접점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저희가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7년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왜 하느냐? 결국은 한반도의 통일, 통합 이런 걸 위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찾아서 그걸 확대하자. 그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심이 되면 문화 허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좀 연결을 해서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그 연구 목표와 개요를 잡고 있습니다. 뭐 이 아젠다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책자도 준비해 온 게 있고 따로 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접점을 찾고 어떤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국에 나아갈 길을 좀 제시를 할 거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기존에 한국의 뭐 정부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이 북방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매개로 접점을 찾아보고 그 접점 속에서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자라는 차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HK가 인문학 연구인데, 인문학 연구는 기존에 인문학적 연구에서 끝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연구 과제에 참여를 해봤고 열심히 연구를 해냈는데 그 다음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문학적 소통을 바탕으로 2단계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화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사실 사회과학적 해석이라는, 아까 박수진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해석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쪽으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저희는 지금 HK 교수 1분, 그다음에 연구 교수 6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다 왔습니다. 나중에 서로 교류하는 시간에 같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아주 다양한 분야에 아주 그 훌륭한 연구 성과를 갖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북방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 넓은 개념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젠다는 이게 총 7년 과정인데요. 제가 이거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제가 정년이 6년 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딱 끝난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다른 거 시키지 말아라. 이거 열심히 하고 뭔가 뭐 족적을 남길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1차 3년간은 문화적인 차원의 접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에서의 어떤 그 통합과 소통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활동은 뭐 작년에 저희 올해죠, 북방 문화전략 포럼을 처음 열었습니다. 그 정상희 대사님 또 많이 도와주셔서 김성환 장관님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특히 스탄 컨트리의 대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북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한 아프리카 센터도 있는데 한 북방 센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결을 하고요. 또 다양하게 이 초국적 협력과 소통에 관한 컬로키움, 세미나 이런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책자 같은 것들은 저희가 갖고 왔으니까요. 이제 내일 세미나 하시거나 또 오늘 여기 오신 귀빈 분들한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부산 엑스포 하면서 피스 톨레랑스가 있던데 저희도 저희 지역 인문학 센터의 이름이 톨레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그러면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뭐 몽골 그거 잘 모릅니다. 북방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역 사회와 같이 호흡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2년 차라서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많지만 특히 저는 경제나 이런 쪽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생명력이 아까 자생력 말씀을 해주셨는데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서 DB 구축을 하고 북방 지역 정보를 정기적으로 올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그 스탄 컨트리 국가들이 자료를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올려서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방식을 마련하자라는데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6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회의가 우리가 HK 사업단 회의지만 연구재단 국가 돈을 쓰다 보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까지 모셔서 여러 가지로 정해진 데서 쓰는 건 너무 죄송한 면이 있어서 여러 군데서 도와주셨어요. 아까 이 강소영 교수님 하셨지만 KNN에서도 NNN 문화재단에서도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외대 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도 후원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멋있는 데서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걸 고집하냐 하면 맨날 학술회의 하면 막 이상한 데 가서 하고 막 돈 아끼고 근데 이거 너무 모양이 안 좋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를 떳떳하게 해야 됩니다. 뭐 저희가 죄 지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리고 여기 또 외교부나 이런 데 계시고 또 언론계에서도 오셨으니까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무슨 뭐 다른 욕심이 있겠어요. 열심히 연구해서 그 성과를 내고 공유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정말 지도 편달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신 우리 HK 다른 사업단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11분 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장이신 전용갑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라서 항상 마지막 발표하는데 좀 부담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지 않으면 괜히 지루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핵심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술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은 오히려 더 지루함이 가미될 것 같아서 이쪽인가요? 저희는 이쪽 보시면 우리 연구소는 뭐 해외 지역학 분야입니다. 해외 지역학 분야인데 다른 해외 지역학 연구소들과 좀 차이가 뭐냐면은 인문사회학 말고 이 자연과학 연구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해외 지역학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2009년도부터 사실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뭐 저런 어떤 제목의 대학 중점 연구소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환경이나 생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인식과는 무관하게 조금 데이터 차원에서 접근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 때부터 저희가 이제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을 같이 연구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과정에서 저희는 무언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뭐 기후 위기라든가 뭐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은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아까 저희 사업단 소개할 때 우리 부단장께서 굉장히 뭐 좀
광범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어젠다는 사실은 문명자가 두 개나 들어가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시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예전에 2003년에 뭐 천성산 그 도룡뇽 그 터널 거기 있었죠. 제가 오늘 그쪽 지나왔는데 그 당시 핵심이 뭐였냐면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슈였는데 그 당시에 그 원고가 도룡뇽이었습니다. 동물이 원고로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뭐 도룡뇽과 친구들이라는 그 단체가 대신에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2006년에 그 4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도룡뇽은 원고 적격이 없다.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연 자체도 원고가 될 수 없다라는 판결을 그 당시에 내렸습니다. 근데 그 2년 후에 2008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에콰도르에서 자연을 인권과 마찬가지로 자연에게도 기본권이 있다라는 내용의 헌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볼리비아에서는 헌법 차원은 아닙니다만은 어머니 지구 대지법이라는 그 법으로 마찬가지로 자연의 권리를 그 부여하는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하고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법제화된 나라들도 많고 아직 적극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들, 뭐 브라질이라든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비록 법제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아직 형성은 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 분야에 있어서 자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먼 중남미의 일이잖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2017년에 국회 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자문위원회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을 그 최종 보고서에 수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자문위원회의 그 공식 보고서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헌법 전문에 생명 존중이라든가 물론 자연의 권리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생명 존중이라든가 이 생태계 보존, 지속 가능 발전 이런 표현을 놓고 무엇보다도 환경권을 그 언급한 37조 헌법 37조에 모든 생명체는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추가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국가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자체는 사실은 에콰도르 헌법에서 추구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민법 개정안을 통해서 뭐 조금 일부나마 동물권이 인정이 되었고 그 민법 개정안에 10월 1일 날 이제 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동물을 다치게 하면 애완견을 다치게 하면은 그것은 재물 파손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그것은 생명의 어떤 관계된 어떤 법안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그것이 변하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내용이 먼 나라의 어떤 불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어떤 그 내용들이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바로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중남미에서는 10년 전부터 실행을 해왔고 현재 해오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소송 사례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어떠한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사상적 문화적인 맥락에서 그러한 어떤 그 법률이 실질적으로 도출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적인 소송 사례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어떠한 사례들을 던져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사실은 이런 자연의 권리라든가 뭐 지구법학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런 개념들은 탈인간 중심주의에 기초한 것이라서 요즘 같은 아까 우리 그 박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의 콜레라 사태는 우리 인간의 업보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법률화되고 법제화되고 이랬을 때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냐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자연의 권리라든가 지구법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나라의 고유의 맥락하에서 같은 중남이지만 어디는 헌법에 반영이 되어 있고 어때는 뭐 지방법에 반영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조례에 반영되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있을 것인데 어떤 데는 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고 만약에 현재의 추세대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영이 되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2017년에 분당에서 이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맹꽁이 때문에 지지를 못했어요. 맹꽁이 때문에 맹꽁이가 많다 해서 행정법원에서 그걸 기각시켰습니다. 물론 맹꽁이가 그 소송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자연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법제화를 했을 때 그것은 각각의 뭐 개발 주체라든가 일반 사람들의 어떤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들인데 무조건적인 탈인간 중심주의가 옳은 것이냐 그 기본적인 관점이나 방향은 맞지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와의 문화적인 차이를 좀 점검해 가면서 막상 그러한 현실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보자라는 것이 우리 연구의 어떤 그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이러한 어젠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유엔과의 그 협력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협력 작업들을 하고 있고 뭐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 초청을 좀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조금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최근에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이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저희 연구진이 유엔에 그 하모니 위드 네이처에 전 세계 전문가가 150명이 있습니다. 1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아시아 대표로 저희 연구진이 이제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7일 날에는 그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그 저희가 있는데 저건 뭐냐면은 2020년 이후에 30년 동안 생물 다양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존을 어떻게 하고 공평한 이용을 어떻게 하고 정하는 국제적인 룰을 올 10월 말에 중국에서 그 당사국 총회를 통해서 그 결정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자연의 권리를 늘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각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전문가 패널에 우리 의견을 한번 아시아 대표로 한번 물어봐서 저희가 가서 우리는 자연의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낫다. 다만 우리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전제하에 뭐 그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유엔하고 그 공식적으로 2월 14일에서 16일까지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공지는 못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엔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이 사람들이 문구 하나, 단어 하나를 꼼꼼하게 보면서 같이 이제 그 초청장에 같이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더라고요. 봐서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버전을 그 검토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저희가 그 나갈 예정입니다.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유엔에서는 뭘 지원해주고 있냐면 뭐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화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전문가들 사실은 이 자연의 권리를 지구법화는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크게 공감을 아직 얻지 못하고 남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오세아니아 쪽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실현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시아 쪽으로도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좀 유엔에서는 이 저희 우리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서 아시아에서 지구법학이나 자연의 권리의 어떤 개념을 좀 알려보자 이런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패널들을 전부 추천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아직 공식적으로 뭐 언급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을 저희가 이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이 중남미에서 가장 이 자연의 권리에 대해서 그 이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볼리비아의 부통령 기조 강연이라든가 국제적인 저명한 학자들의 어떤 그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학술대회는 어떻게 보면 HK 사업에서 추구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그 연구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지에 좀 이렇게 부합하는 어떤 그러한 저희가 될 것 같아서 물론 저희가 지금 사업한 지 3년 차입니다. 3년 차고 아직도 한 4년 이상 남았습니다만은 조기에 어떤 그런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을 좀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저희는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저희가 뭐 그 지역 인문학이라든가 소개라든가 연구 구성원 소개는 뭐 시간상 저희가 뭐 또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예. 5분 단장님들의 사업 소개를 들으셨고요. 원래 저희가 6시부터 만찬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식당이 저희 때문에 조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리스트 선생님들께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소감 혹은 코멘트를 부탁드리고요. 코멘트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순으로 일단 조선일보 이화원 부장님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에 초대받고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사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강준영 교수님에게. 그런데 와서 먼저 매일같이 저는 국제뉴스 독자들에게 나갈 뉴스를 선정하고 조선닷컴과 신문을 위해서 만드는데 뭐 제 시야가 상당히 넓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먼저 제가 좀 감사하다는 말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외대 김인철 총장님 말씀대로 이번 컨퍼런스가 저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지구적 변화를 모색을 하고 또 박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과 서 문화와 문명 협력과 소통을
이루는 아름다운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5개 단체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그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반도에 아무래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의 그 목표를 좀 더 갖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강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연구에 대한 그런 지지가 좀 확대되기를 바라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도 할 수가 있고,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순이 바로 분단 때문에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 연구에 대한 지지가 의외로 해외에 나가 보면은 왜 한반도 남북한이 통일돼야 하는지를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할 때도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그거 해서 남한의 손해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데 대한 좀 우문들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지지가 돼서 김정은 정권에게도 좀 압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면 남북한의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배려와 또 어떤 지원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고서는, 그건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겠지만은 전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화해에도 어떤 이 5개 기관의 훌륭한 기관의 연구가 조금 더 모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한중일 삼국의 문제입니다. 아시아 패러독스로 많이 알려졌듯이 세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아주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 GDP의 25%입니다. 한국이 1.9%, 일본이 5.8%, 중국이 16.4%인데 앞으로 이 세 나라의 이 성장이 더 커갈 수밖에 없고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또 민간 교류는 뭐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밀접해져 있는데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불화하고, 특히 한일 간의 문제보다 한일 관계의 악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중 관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사태인데, 물론 여기에는 시진핑의 종신 집권을 추구하는 중국 제재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번에 이런 기관들의 모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 저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화해에 이르는 길이 어떤 건지, 만약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의 대강 맞춘 것 같아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재남 외교부 본부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강준영 교수님께서 약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 회의 성격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참석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초청장이나 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참 이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직전에 주 몽골 대사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걸 학술적으로도 접목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그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그 행사의 주제 동과서 문화와 문명 만남의 500년, 아주 이 거대한 담론인데요. 이 담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다소 추상적인 면은 있어도 결국은 이 인류 사회가 동과 서의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어떤 큰 이제 화두 같은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오늘 그 참석하신 적극적으로 이 주관하시고 또 참가하신 그 이 5개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 우리의 그 학계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연구자들의 이 모습에서 굉장히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그 앞에 소개를 하면서 나온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통일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북방, 또 생태 문명, 이러한 이 테마들은 우리 민족이 또 이 세계가 미래를 그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다 접목을 해서 융합을 해서 고민하는 이 자리가 또 나름대로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변 4강 이외에도 우리가 북방이나 아시아, 여타아시아, 그다음 중남미 등 다양하게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학술적인 연구를 우리의 그 현실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이 접목을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 행사가 굉장히 그 미래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이 초청을 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 행사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기 건국대 석좌 교수이시자 전 동북아 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와서 아까 5분의 그 각 연구소 그러니까 원장님들 오셔서 발표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든든하기도 하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산에서 중남미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저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주제를 이제 소통과 협력을 잡으셨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회를 배경으로 국제 무대에 가서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외교 비즈니스가 다 어려운 것이 물론 어려운 국제 환경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 첫째가 자기 말만 가서 하는 거예요. 적어도 50%는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협상학 가르칠 때 잘 듣기만 해도 문제의 50%는 해결한다고 가르치는데 국제회의에 나가서 듣지를 않아요. 자기 말만 하고 주장만 하고 뭐 때로는 영어가 이제 실력이 안 돼서 듣지도 못하고 오지만 사실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한국은 학원에 가서 웅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일본은 대학교에 가면 경청학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저희한테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 코멘트는 저희가 조금 지적 담론 수준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요. 제 텔레비 채널이 100 몇 개인가 되는데 저녁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방통대 빼놓고는 온갖 것이 무슨 먹방, 무슨 나가서 노는 거, 요즘은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골프 치는 것까지 해주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내가 그 비싼 돈 내고 남들 골프 치는 걸 텔레비로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생각하니까 한심해가지고 사실 제 방에서 텔레비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지적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요즘은 뭐 지적 수준이라는 게 전부 다 부동산, 뭐 돈 버는 거 이제 갈수록 지금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70년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북방 민족이다 해서 뭐 이제 그 북방이라는 그런 의미가 뭐 지역적인 그런 것보다도 어떤 한편으로 사람이 호탕하고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굉장히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지금 이번 그 HK 사업 이 사업 자체가 정치 경제보다는 오히려 문화, 사회,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찬성을 하고 그런 사업을 따내는 우리 이제 강준영 교수님 등 여러 팀들 또 어떻든 한국연구재단에서 이거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 팀들 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런 지적 담론 수준은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뭐 아까 강 교수님 뭐 자기 6년 있다가 퇴직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떻든 이제 여기서 그 연구 역량을 축적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게 제도화가 돼야 되고 기구가 돼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제가 보기에 강 교수님은 그 6년 동안 그걸 하시고 가셔야지 못 하시고 가시면은 못했다는 것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시고 옆에서 아마 열심히 하시면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뭐 우리 박은하 대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장래가 창창하신 우리 외교관들 있으니까는 많이 좀 부탁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우리 사회가 조금 듣는 문화, 소통하는 문화. 오늘 마침 이제
토픽이 소통과 협력인데 그래야 국제사회 가서도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두 번째가 우리 지적 담론 수준을 좀 높이고 정말 남미도 좀 우리가 관심 갖고 뭐 티벳 문화도 좀 관심 갖고 북방 전부 다 북방 요즘은 이제 북한밖에 북방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한때는 중국만 보이더니 사실 북방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북방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국민적 관심 높이는 것. 그다음에 제도화, 법제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님. 예. 다음은 KNN 강소영 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먼저 KNN 넥센 문화재단 대표로 와서 돌아가서 취약계층보다 좀 학술 지원에 지원을 좀 해줍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일 것 같고요. 그리고 HK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HK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4개 대학교와 연구소가 이렇게 합동으로 학술 대회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전 내려와서 너무 규모가 커서 좀 놀랐는데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자면 도룡뇽 그 에콰도르가 자연법이 있다는 뭐 저를 깜짝 놀랐고요. 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면이 있구나 배워야 되겠고 이제 인천대학교 이제 짜장면 수준이 아니고 중국어를 좀 알아가는데 그 얘기도 굉장히 인상 깊고 서울대에 학술적인 면이 세계화되기 위해서 그 연구 교수님이 캠브리지 트리니티 장학금을 받고 계시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도 세계화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준영 교수님께서 북방이랑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북방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탄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북방에 대한 정의를 조금 저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국 사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일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참 중요한 게 통일인 것 같습니다. 지역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하면 통일 담론을 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학이기 때문에 그 생각도 했고요. 저도 부산 사람인데 중남미 연구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까 굉장히 놀랐는데 교수님 다 발제를 못하시고 끝나신 것 같아서 저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KNN 넥센 문화재단 대표로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취약계층보다는 학술 지원, 뭐 세미나 개최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저는 말씀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님. 여기 학술 연구자들이 많이 계신데 지원이 말씀만으로도 든든한 우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하 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마이크 나오죠? 예. 네. 어떤 뭐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좀 국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나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은 정말 우리의 관심 대상이 그 4강이라는 데서 좀 더 외연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HK 플러스 사업단에서 각 연구소에서 이런 외연을 넓히는 그리고 우리의 그 학술적인 내공을 깊게 하고 또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식도 축적하면서 또 인문학적인 통찰도 만들어 나가시고 그걸 또 연구소 간에서 또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우리 사업단의 연구가 더욱더 심화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꼭 그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앞에 우리 외교부의 원로 선배이신 정상기 대사님이 하셨는데요. 국민들의 지적 그 수준, 담론의 수준이 사실 올라가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딪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그 축적돼 있는 지식이나 그 통찰력이 대국민 아웃리치로 좀 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업단의 그 사업에 대국민 아웃리치라는 하나의 필라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국이나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이 일반 국민들이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국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높고 뭐 중국 사람들은 그냥 한 자리에서 나라 이름 100여 개는 줄줄줄 외우는 게 수준이고
이 골든 타임 뉴스에서도 국제 뉴스가 메인을 차지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글로벌한 마인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갖지 않고서는 정말 세계의 메인 플레이어로서 나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할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지금 뭐 KNN에서도 그런 아웃리치를 하는 학술 지원하는 뭐 이런 것들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외교부에서도 사실 그 대국민 아웃리치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국민 외교센터를 그 발족을 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외교타운에 이제 국민 외교센터가 있고. 그래서 외교부의 국민외교센터와의 이제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각 그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학술적인 성과들을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외교부하고 파트너십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국민이 서울에 있는 뿐만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방에 내려와 보니까 우리 지역의 힘이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도 부산시에서 이런 부산 시민들하고 어떤 학술적인 그 아웃리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플랫폼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뭐 광주라든지 여러 지방 자치단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자치단체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아웃리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이제 그 브레이크를 가질 텐데요. 그 동안에 여기 이제 테이블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시 40분에서 45분까지는 여기 문을 닫겠습니다. 소지품을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 오늘 참석하신 패널리스트들하고 단장님들께서는 옆에 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잠깐 환담 시간을 가지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일단 식사가 서브되기 전에 와인이 먼저 서브가 될 텐데 그건 건배용으로 잠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잠깐 쉬셨다가 저녁 식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